예, 이번 시간에는 챕터 4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파이널 컷 X의 기본 설정 및 기타 나머지 세부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벤트 안에 저희가 프로젝트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를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 아니면 프로젝트 열기부터 시작해서 듀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복제, 현 시간으로 복제를 하되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현 프로젝트를 그대로 박제, 사진 찍듯이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스냅샷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선택 후 이름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아마 파이널 컷 X를 쓰시면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한영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 누르셔서 프리퍼런스보다 아래에 있는 커맨드 키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인터넷 창을 통해 FCPX 한영 단축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통해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고 난 뒤에는 자, 파인더에 찾아가서 저희가 다운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나서 파이널 컷 프로 X에 오셔서 커맨드에서 임포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것을 선택 오픈을 해주시면 단축키가 간단하게 한 0으로 같이 사용될 수 있게 변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뭐 QWED 그리고 마우스 기능까지는 저희가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선택,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시고 프리퍼런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해당하는 제네럴 부분입니다. 제네럴 부분은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시간, 분, 초, 타임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여기 이 창이 바로 이 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서브 프레임, 저희가 프레임보다 더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TC를 전부 다 프레임화 시킨다, TC를 전부 다 세컨, 초 단위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 X에 보이는 경고창들을 전부 다 리셋 시키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 유닛이라고 해서 파이널 컷 X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유닛을 컨트롤하는 런처 창을 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창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컬러 컬렉션은 컬러 보드가 기본 사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컬러 휠, 컬러 커브, 휴 세츄레이션 커브까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개인이 편한 대로 운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실 때 저희 화면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인데, 화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픽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촬영할 때도 픽셀이기 때문에 픽셀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세팅창은 에딧입니다. 에디팅을 오시면 첫 번째, 내가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을 때 트림 피드백을 이용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장면을 영상의 길이를 줄이고 늘릴 때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뷰어 창이 피드백 화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앞에 있는 컷이 멈춰 있고 뒤에 있는 장면 움직임에 따라 어디에 붙일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 화면이 떠요. 여기서 해제를 해주시고 움직여 보시면 지금과 같이 피드백 화면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장면과 장면을 이어 붙이거나 기타 등등 효과를 주고 나서 장면에 대해서 편집이 이루어지고 난 뒤 지금 보신 것처럼 플레이 헤드가 효과를 주고 난 뒤로 자동으로 달라붙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효과를 안 주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된다면 클립을 선택, 인서트를 또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 헤드는 그 상태로 그 위치로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서는 오디오 레퍼런스입니다. 오디오 레퍼런스는 지금 현재 제 개인 설정으로는 꺼놨는데 켜놓으시면 소리에 해당해서 보시면 소리가 작은 녀석들도 기준이 되는 큰 녀석들을 기준으로 확장이 돼서 레퍼런스가 확장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꺼주시면 그냥 오리지널 오디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디오 패더는 오디오 자체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오디오 패더 단위를 얘기를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크로스 패더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가 편집을 할 때 트림을 이용해서 오디오 패더를 줬는데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틸 이미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종종 썼던 우리 고양이 사진, 이런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가 시간이 무제한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이 게이지가 총 몇 초? 4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선택하면 4초 1프레임으로 들어오죠.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스틸 이미지를 나는 그러면 7초로 갖고 올게요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는 그 시간에 맞춰서 7초 1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 효과로서 화면과 화면에 전환할 때 제가 세모를 눌러서 한다고 했죠. 이 안에서 뭐 원하시는 대로 넣었을 때 이 트랜지션 효과가 기본 1초입니다. 실제로 1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4초로 변형해줘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적용해주시면 4초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디터 창입니다. 설정의 세 번째 페이지는 플레이백입니다. 플레이백을 보시면 렌더링 안에 백그라운드 렌더링이란 말이 있고 나는 몇 초 뒤에 시작이 될 거예요 라고 연상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널 컷 X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렌더링이라는 자체를 자동으로 오토로 해줍니다. 여기서 렌더링은 기존 다른 직업군에 해당해서의 렌더링이라는 의미보다 즉 출력이라는 의미보다 파이널 컷 X 안에서 우리가 효과를 주거나 변형을 준 것들에 해당해서 먼저 수학적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을 할 때 무슨 코덱을 이용한다 라고 우리가 설정을 자동으로 대놓게 해놓았어요. 그 설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아래에 오시면 렌더링 프로레스 422 커스텀 오토 세팅으로 가셔도 렌더링 코덱을 무엇으로 통해 나는 화면의 변화나 화면의 적용치를 어떤 코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백그라운드 렌더링을 선택을 하면 키보드랑 마우스랑 일정 시간 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자동으로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렌더링은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저희가 특별하게 세팅을 하지 않으면 라이브러리 내에 모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많이 겪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파이널 컷 X를 처음 사용하실 때 용량이 왜 이렇게 커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렌더링 부분입니다. 이 렌더링을 해제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자동이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동으로 내가 화면의 크기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내가 기타 등등 다른 걸로 변경을 시켰을 때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 보시면 점선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나는 수학적 연산이 필요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랑 지금 현재 영상의 크기나 옵션 값이 달라졌습니다.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도 선택, 드래그로 선택입니다. 선택을 해서 모디파일 안에 보시면 렌더링 올과 렌더링 셀렉트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렌더 올은 프로젝트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렌더 셀렉팅은 내가 드래그 또는 클릭을 한 클립들을 렌더링 걸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프리퍼런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 이어서 설명하면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X를 이용하실 때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맥 프로를 이용하시거나 아이맥을 사용하셔도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 회색이에요. 이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eGPU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외장 그래픽 카드, 즉 내 컴퓨터 내에 있는 하드가 아니라 컴퓨터 외쪽으로 외부에서 연결하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때 지금처럼 여기에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백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백입니다. 플레이백의 첫 번째 명령어인 크리에이티브 오티마이즈 미디어 포 멀티캠 클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이널 컷 X에서 멀티캠 우리가 추후 챕터 7에서 배우게 될 뮤직비디오, 예능 등 다중 카메라를 사용하는 클립을 만들어질 때 무엇을 옵티마이즈를 자동으로 하겠습니다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꺼놓고 있어요. 켠다, 껐다. 이거는 언제나 온오프는 언제나 개인의 선택의 자율입니다. 저는 꺼놓고 제가 잠들거나 또는 퇴근할 때 멀티캠 클립을 그때 옵티마이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편집을 하다가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거나 또는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경우는 플레이 헤드를 멈춰서 내가 경고창을 띄우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해제를 해주셔서 프레임이 다르거나 아니면 프레임 레이트가 달라서 중간에 편집을 하시다가 좀 약간 흐름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전 이런 부분은 해제해 놓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래에 보시면 내가 하드디스크에 해당하는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속도가 떨어져요, 또는 내가 읽거나 뭐 용량에 대한 문제가 떴을 때는 경고창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위에 용량의 하드 퍼포먼스, 디스크 퍼포먼스에 해당해서는 경고창을 띄우고 있고요. 아래는 VR 헤드셋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편집을 할 때 겪게 되는 프레임 드랍 같은 경우 경고창을 띄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리롤과 포스트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내에서 인, 아웃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커맨드 L 루프 기능을 이용해, 지금 타임코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루프 기능의 변형을 이용해 여기에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기능을 눌러주시면 반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럴 때 인점과 아웃점에 해당해서 2초 앞부분부터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플레이 백그라운드는 영상 뒤편이 검은색 뷰어로 나오지만 내가 용도에 맞춰서 화이트 체커보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면을 합성할 때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체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으로, 즉 투명하게 그림이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AV 아웃이라는 것은 파이널 컷 X 안에 존재하는 비디오 신호, 즉 뷰어 신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영상 신호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영상 신호, 모니터 아웃에서 봤을 때 제대로 영상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외부에 해당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블랙매직 회사 내에 해당해서 보시면 비디오 재능의 제품 소개 안에 캡처 및 재생 안에 가시면 이렇게 외부로 빼는 신호 기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저희가 따로 한번 가지면서 외부 장비를 이용해서 제가 송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에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제가 아이패드로 영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면 그거는 단순히 모니터 확장을 이용해서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외부에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나 여기에 보조 모니터로 나는 영상 비디오 AV 신호만 보낼 거야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서 파이널 컷 X 상단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상단으로 해서 두 개의 화면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상대방 모니터에서 여기서 타임라인, 그 다음 나서 여기서 뷰어, 여기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내가 옆에 있는 세컨 모니터에 어떤 화면으로 보낼지를 규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임포트 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포트 창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이 임포트 창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 봤다? 우리 파이널 컷 X에 임포트 할 때 임포트 창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용어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카피털 라이브러리는, 임포트에서 카피털 라이브러리는 내가 위치의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클립을 어디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넣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지만, 여기 프리퍼런스 안에 있는 임포트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다르냐면, 지금 현재 이 프리퍼런스에 있는 임포트 창의 의미는 제가 임포트 할 때 한 가지 설명을 안 했던 바로 드래그 효과죠. 드래그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오는 영상에 해당해서
새롭게 이벤트를 만들고요. 이거는 드래그라고 해서 넣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립을 직접적으로 드래그를 한다면 이 클립들은 카피냐 리브냐에 대해 설정을 어디에서 한다? 바로 설정에 있는 프리퍼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맞춰서 이 클립들을 넣겠습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 투 라이브러리 스토리지 로컬로 해서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아요. 왜? 내가 바탕화면에서 드래그를 할 때 지금 아이콘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드래그를 할 때 일반적인 마우스 커서 모양일 때는 보신 것처럼 리브가 되겠지만, 여기서 옵션을 누르시면 카피가 돼요. 옵션을 띄면 리브, 옵션을 누르면 카피.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카피 리브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인더 태그 및 프롬 폴더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래그를 했을 때 옵션을 키워드를 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비캠을 자체를 드래그해서 넣었다면 나는 폴더 이름이 어떻게 됐다? 프롬 폴더 키워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세모를 눌러주시면 비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형성이 또 되고요. 나머지 기능이 기존에 있던 것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포트에 해당하는 챕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창을 나의 입맛에 맞게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편하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임포트 창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면서 또 하나의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데크는 열심히 오디오 웨이브 폼을 만들고 있는 것도 보이니까 이런 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던 것을 제가 드래그를 통해서 가지고 왔다, 또 외장하드에서 드래그를 해서 갖고 왔을 때 카피한 리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런 영상에 해당해서 이벤트를 옮기거나 프로젝트를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사이드바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가지고 올 때 드래그를 통해 다른 라이브러리에 넣으면 지금과 같은 안내창이 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카피 투 이벤트 라이브러리에 해당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서 미디어 자체를 옮길 것이냐, 또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 내에 있는 미디어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오리지널 파일에 옵티마이즈에 프록시에 그리고 카피 투 라이브러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따로 세팅을 해서 저장 경로를 따로 지정해서 가지고 올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기보다도 지금 이동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리브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까 전에는 옵션을 눌렀지만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동이 안 돼요.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제가 작업을 통해서 해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복사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벤트를 옮겼을 때 이렇게 됐지만 비디오 클립들을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복제는 돼도 이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원본 자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원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옮겨보자. 프로젝트를 잡고 이동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또한 이동은 안 됩니다. 복제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사이에는 이동을 할 때는 복사가 기본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쉐어 창에 대해서 설정인데요. 맨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쉐어 창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넣을 거야 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근데 이 항목은 쉐어 창 클릭해 주셔서 맨 아래 눌러 주셔도 똑같은 옵션 창이 뜨고요. 옵션 창 안에서 보시면 내가 필요한 항목을 넣었다가 지울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번들이에요. 이 폴더 모양을 이용해 나는
난 이렇게 넣을 거야. 이름은 뭐 인강 제출용입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나는 추가시키고 싶어요. 무엇을? 나는 이 영상을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 X에서 마스터 파일로도 출력을 하지만 동시에 컴프레서나 또는 이메일로 이용해 상대방한테 전송하기를 원하고, 난 유튜브용으로도 뽑을 거예요 라고 해서 유튜브 용까지 넣으시고, 그 다음 나서 여기서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해주신 다음에 나가서 난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번들을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출력창에 총 e스포트 파일,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연동이 되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출력을 용도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실 때 편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보셨던 설정창에 컴프레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컴프레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챕터를 나누어서 8챕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내가 희망하는 용량에 맞춰서 영상의 파일을 압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압축시킨다는 말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뭐 영상의 화질을 포기하서라도 내가 원하는 화면의 용량에 맞추겠습니다가 바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해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위에 보이는 세이브 커브 프레임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해서는 CG팀으로 넘길 때 하나의 이어진 파일 속성으로 낼 때는 이미지 시퀀스를 하나 내가 선택한 인, 아웃 지점에 해당해서만 난 스틸 이미지로 뽑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이미지만 뽑고 싶다면 세이브 컬렉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JPG부터 시작해서 TIFF 파일까지 내가 용도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말고 제 작업의 용도에 맞춰서 어떻게 출력하실지는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출력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복습겸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싶다. 프로젝트 안에 가서 리뷰링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눌러서 찾아가서 여기서 마우스 선택 후 파일 e스포트 XML을 이용하면 제3자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뽑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뽑혔을 때 세이브, 그 다음 나서 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새로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서 여기서 파일 임포트 XML을 이용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원본도 갖고 있으니 언제나 XML을 그대로 가져가서 임포트를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사용했던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지금 나머지 클립들은 적용이 안 돼요. 이럴 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 리빌인 브라우저를 이용해 다시 한번 재등록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클립을 사용하시면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클립에 해당해서 컴퓨터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위치 경로에 해당해서 하드가 존재하고 이 파일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A랑 B랑 다른 경로의 클립이 속성이 되어 있다면 미싱인 파일이 뜹니다.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파일만 찾아주면 돼요. 이럴 때는 클립 자체를 선택해서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귀찮으니까 프로젝트를 선택해 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내가 잘못된 영상들, 경로가 잘못되어 있는 영상들을 찾아줘. 파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리링크 파일 안에 오리지널 파일을 이용해 내가 오리지널 파일을 못 찾고 있는 파일을 다시 한번 경로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파일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 컴퓨터를 도와줘서 리링크를 시켜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연결이 되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아주시면 좋아요. 또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이벤트에는 느낌표가 떠요. 느낌표가. 그러니까 내가 이 클립 프로젝트나 뭔가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부팅을 하시면 이벤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저 경고창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화면 안에 영상 안에 효과를 넣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디오에 해당해서 오디오에 해당해서 각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 이거는 좀 필수적이라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뷰어 창이 보입니다. 이때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에 인스펙터 창에서 비디오 인스펙터 항목이 보여요. 인스펙터 항목에서 보시면 파일 이름이 인스펙터의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인스펙터 창이 확장,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컨버지트에 해당하는 합성 모드로서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블렌드 모드를 할 수 있고 블렌드 모드에 해당해서 다음 챕터부터는 얘네들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오퍼시티입니다. 오퍼시티는 내가 화면에 대한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라는 뜻이 100%니까 나는 화면이 다 보이지만 얘를 내리면 아래에 있는 장면으로 비춰서 보인다는 거죠. 그냥 기름종이 느낌으로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겹쳐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옵션을 이용해 오디오의 키프레임을 지정하는 것처럼 이 키프레임이 뭐다? 시간에 맞춰 난 플레이헤드 이 시간에 맞춰서 키프레임의 변형값을 두 개를 줘서 서로 그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처럼 오퍼시티 또한 옆에 보시면 똑같은 add 키프레임이 존재하고요. add 키프레임을 이용해 적용 플레이헤드를 이동시켜서 일정 시간 이후에 나는 변화된 값을 보여줘 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 마른 목골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리셋은 뉴턴 이거 스피드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봤죠. 자, 두 번째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화면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화면을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가운데를 XY 기준으로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뷰어 창 안에서 제가 이건 수업 내용이기만 하지 권장은 아니에요. 홀리존을 이용해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X 쭉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동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Y축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각선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 보시면 로테이션은 화면의 회전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케일 화면의 크기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X축만 Y축만 따로가 됩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쉽게 보시려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 보시는 요 네모 가이드를 눌러주시면 뷰어 창 안에서 가이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뷰어 창 좌측 하단에 보시면 똑같이 네모나게 되어 있고 세모를 눌러주시면 트랜스폼 이 부분이고 단축키로는 Shift T를 눌러서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던 Shift T 누르시면 손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손쉽다는 게 바로 중심축을 이동하면 포지션 값이 달라지는 거고 모서리를 자꾸 늘리면 당연히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고요. 한가운데 있는 이 뾰족 튀어나온 거 얘를 잡아서 가까이 움직이시면 빠르게 멀리에서 움직이시면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져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앵커 포인트 중심축이죠. 앵커를 이용해 짜자자잔 중심을 서로 다르게 한다면 내가 일정 시간 안에 움직임을 지금처럼 고정을 시켜 놓고 내가 영상이 들어오면서 만들고 싶어요. 회전 각도만 주면은 플레이를 해보시면 키프레임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꼭 던을 눌러주세요. 이 안 눌러주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제가 원하는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 꼭 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초기화할 때는 언제나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기능은 지금처럼 내가 화면에 보이는 구간만 딱 부러지게 보여줘요. 검은색이어서 헷갈려 하셨던 분은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화면 안에 어느 정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똑같이 키프레임이 존재합니다. 키프레임인데 얘는 전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저희가 트랜스폼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키프레임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서 왼쪽과 오른쪽은 키프레임에 대한 위치를 이동하면서 플레이 헤드가 이총이 되고 또한 여기 우측에서도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리셋을 하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얘를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고요. 아래에 보시는 크롭은 잘라내기입니다. 화면을 잘라낼 때 똑같이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편한데, 가이드에 보시면 트림, 크롭, 키나번이 있습니다. 우선은 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림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잘라내기예요. 자, 보시면 레프트 잘라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패드를 이용하지 마시고 숫자에서 클릭 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충분하게 잘려요. 내가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서 라이트 또한 마찬가지, 탑 또한 마찬가지. 뷰어 창에서는 이 파란색을 눌러서 잘라낼 수가 있고, 동시에 아래에서 잘라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크롭이라는 부분이 좀 재밌어요. 크롭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또 다시 크롭 창으로 바뀌었는데, 크롭은 내가 원하는 부위를 드래그를 통해 선택 후 던을 누르시면 그만큼 잘리면서 확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확대가 됐는데 스케일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리셋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키나 번을 이용해 주시면, 키나 번은 꼭 가이드를 켜주세요. 그래야지 한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시작과 끝이 보여요. 이 부분에 해당해서 제가 키나 번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해서 뒤에다가 두고 시작과 끝 부분에 해당하는 키나 번을 결정해야지 라고 했을 때, 난 시작은 넓은 샷이지만 끝날 때는 할아버지 얼굴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 헤드에 따라 위치에 따라 시작과 끝 지점이 점점점 줌인이 들어갑니다. 자동이에요. 이거의 장단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해 할 수가 없고, 속도는 컷의 길이에 따라 확 달라진다는 거죠. 속도가 컷의 길이에 따라 영향이 가니까 좀 보시면 이런 느낌과 길게 해서 뽑으면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과, 예,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자막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빠방 빠르게 움직여야지 라고 했을 때 귀찮으니까 키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키나번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자막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영상 내에 있는 화면의 기울기입니다. 화면의 기울기에 해당해서 쇼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치로 움직이는 것보다 꼭 가이드를 이용해 주시면 화면을 어떻게 비틀어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사람 서 있어도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소개하거나 뭔가를 넣을 때 사용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예능이나 어디에서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화면에 맞춰서 내가 무엇이 텍스트가, 이런 텍스트가 기울게 되어 있는 거, 담벼락에 맞춰서 또는 창문에 맞춰서 어디에 맞춰서 기울기에 맞춰서 내가 화면 위에 넣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스티븐 라이징입니다. 화면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영상 실제로 잡아서 제가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이 클립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비 오는 날 찍었고, 앞에서부터 보시면 화면이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거 보기가 싫으시면 저희가 카메라의 손 떨림 방지 기능을 이용해서도 찍을 수가 있고, 핸들로 되어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영상 내에서도 스티븐 라이징을 이용해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작업 중이에요 라고 뜨고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보완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보완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원해, 화면을 좀 키워줘서 흔들리는 걸 방지하고 트림 모드로 해서 흔들림 없이 해줘. 트림 모드까지 활성화시키고 난 뒤 플레이를 해주시면 흔들림 없이 잘라낸 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실 때 화면에 해당해서 카메라 원본에 롤링 셔터라는 기능에 롤링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화면이 약간 뭐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 울렁울렁 거리는 것들을 잡아낼 때도 여기서 이용해 주시면 손쉽게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상에 있는 화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프리퍼런스 안에서 배경을 화이트로 함으로써 뒤에 있는 게 보이도록, 자, 사진이
세로 기준으로 화면 차이기 때문에 가로가 남아요. 이럴 때는 클립 선택, 나는 가로 기준으로, 핏이 아니라 fill, 핏은 세로 기준, fill은 가로 기준으로 화면 채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진을 DSLR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해상도가 6000대 4000인데 이 녀석을 프로젝트 내에서 1대1로 픽셀 비율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건 none 해주시면 픽셀 비율에 맞춰서도 넣을 수도 있고 세로 기준에 가로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영상 채움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인스펙터로 오셔서요. 그 전에 비디오 인스펙터에 있는 걸 전부 다 초기화,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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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을 통해 다 리셋을 했고요. 오디오 부분에서는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륨이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볼륨 레벨이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한 키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는 이퀄라이저 모양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EQ, 사운드의 EQ를 조절할 수 있고 31밴드까지 EQ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밴드가 생기고 이퀄라이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뜨고요. 아래에 보시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 아날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이 부분이 무슨 의미다? 바로 임포트를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던 이 옵션 값이에요. 오디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잡아주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도 따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옵티마이즈도 비슷한데 굳이 임포트를 할 때 모두 다 갖고 와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할 때 만약에 100개의 클립을 갖고 왔을 때 막상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편집을 해보면 한 30개, 20개밖에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프로젝트 내에서 커맨드 A를 이용해 전체 클립 선택한 이후에 이 아날라이징 요술봉을 눌러주셔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적용된 걸 사용하고자 한다면 앞에 있는 V자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는 공간의 울리는, 노이즈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휴는 전기 노이즈 음을 잡아내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펜은 오디오를 기준으로 노모 또는 스테리오, 레프트, 라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오디오를 스테리오를 나눠서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소리 차이를 줄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서라운드를 이용해 나는 5.1 채널에 해당하는 오디오 소리를 돌리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0에 해당하는 오디오 소리를 스테리오 소리를 5.1 채널로 가상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팩트 창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를 스테리오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듀얼 모노로 강제로 모노 채널을 다 일일이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소리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트랙으로 녹음한 파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시켜서 사용을 하고 조작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